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에 성장주들은 또 굉장히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판단부터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가 최근 한 두 달 동안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S&P 500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난주 한 화요일부터인가요? 나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눈부신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물론 오늘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종가 기준 한 20번째 아마 사상 최고가입니다. 연초 들어서요. 나스닥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가도 좀 오르고 오늘은 금값도 좀 오르는 하루가 됐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단연코 기술주의 상승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임의소비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필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외국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들어있는 것이 임의소비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장 초반부터 괜찮았는데요. 약간 걱정했던 것이 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어떤 전망치보다 한 모든 것이 한 0.1%포인트 정도가 더 올랐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는 분위기가 월가를 지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 2.6%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0.6%대요. 각각 전망치보다 0.1%포인트가 높았고요. 이 화면은 이제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근원이라는 건 이제 기름이라든가 음식료를 제외한 건데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망이 1.5%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데 이거 역시 1.6%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우려는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이 좀 밀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금융주는 약간 쉬는 분위기. 특히 금융주는 이제 딱 오늘 밤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어서 이틀 동안 관망하는 심리가 지배적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오늘 최고의 관심은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가 많은 분들의 어떤 정말 많이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 안에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인데요.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 한층 높여놨거든요. 어저께 젠슨 황 CEO가요. 목표 주가를 최소한 7군데가 목표 주가를 전부 올려놨습니다. 한결같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물론 도이치방크는 여전히 중립의견이라 $575지만 오늘 나온 것 중에 최고의 목표주는 로젠블렛이 무려 $6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이 오늘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빅테크 종목들도 연일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시장에서 역시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역시 애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 애플과 무슨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같다는 거 확인드렸는데 애플도 이거 좀 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분기에 지금 특히 기술주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뭐 $300도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하튼 애플도 오늘 또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역시 한 지금 $10 안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팔인데요. 페이팔, 스퀘어 다 마찬가지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두 달 동안 상대적으로 좀 쉬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어저께 이어서 이틀째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저께 이제 얘기했던 $1,071의 목표 주가 나오면서 $1,000 넘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8번째 나온 거거든요. 어저께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받아져 있는데 여전히 목표 주가 평균은 이 가격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꾸준히 평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또 뭐니 해도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했던 이슈 하나가 존슨앤존슨 백신 네네. 악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감주들이 조금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죠. 미국은 어찌됐건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난 나라로 보면 두 번째 아닙니까? 제일 많이 이제 사망자 난 것은 브라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 이제 심각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영국 그리고 이제
그 선진국에서 영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백신을 맞춘 거죠. 큰 나라 중에서 뭐 도시국가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100%가 된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미국, 이제 작은 나라들은 꽤 있지만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그 혈전이라고 하나요? 혈전이 6명인가 이제 발견돼 갖고 당국에서 이제 약간 잠정적으로 보류하라는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존슨앤존슨은 상대적으로 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가 남아 있느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파이자랑,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파이자랑 모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존슨앤존슨의 이런 것이 혈전의 문제가 있어서 백신의 차질이 바뀌었냐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확보한 숫자, 물론 다 아직 맞춘 건 아니지만 확보한 숫자가 지금 100% 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 보면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의 기준을 보면 주위 아마 좀 방송도 해외에서 보시면 꽤 많으신데요. 웬만한 연세 있으신 분은 다 맞은 분이 엄청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맞지 않겠다는 분들이 미국에 여전히 35%가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55%에서 60% 됐거든요. 그래서 맞겠다는 사람은 지금 5월이면 다 맞출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이나 미국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그런 큰 틀의 어떤 흐름 이런 것 자체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뉴스 자체는 호재는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죠. 호재가. 그러다 보니 항공주, 크루즈, 호텔 등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겠느냐? 전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주가로 보여지는데요.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1%가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는 어제 얘기는 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이 생각보다 올해 1분기 매출이 더 안 좋을 거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죠. 유나이티드 항공이 안 좋으면 델타 항공이나 다른 항공 다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쉬는 모습입니다. 카니발은 오늘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올랐다 떨어졌다는 건데, 어찌되었건 이런 크루즈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가 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호텔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을 어저께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주요 도시죠. 물론 이제 남쪽에 있고 따뜻한 도시를 어저께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이 60에서 70% 넘나드는 곳이 나오고 있잖아요. 객실 그 아큐펀시라고 그래요. 객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팔리는 비율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 소위 리오프닝 스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결국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시간과 기간의 문제다. 다만 지금 시장이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다 보니까 늘 그렇지만 모든 주식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방향성은 이쪽 약간 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쉬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IT가 이렇게 대형주가 가다 보면 그 다음 시리들 중형주급의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올라갈 찬스가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가가 어느 나는 시점에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애플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뭐 상당히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중심을 잡고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백신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네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들 주목하고 계세요? 네, 그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일단은 그 시장 자체 그 시장 심리는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것이 오늘 밤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관망 심리가 일단 지배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금년의 주당 이익을 181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평균보다 약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 평균은 175.8달러, 158달러 조금 언저리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S&P 500은 4,300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은 주당이 197달러에 4,600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후년까지 나오고 있는데 후년이 한 209달러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월가의 전체적인 의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네, 비싸다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있을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에 지금 모두들 관심을 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보면 온갖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쿠팡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인이라고 심벌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코인이 오늘 밤에 이제 직상장을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어찌됐건 난리가 나는 모습이죠. 지금요. 지금 막 리얼타임을 보면 다시 6만 3천 달러를 넘나드는 모습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월가의 주류로 인정을 받아가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다양한 형태로 비트코인을 투자 혹은 상품을 구성해서 고객들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혹은 나름의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페이팔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 이제 곧 퍼블릭에 오픈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EO가 자기가 직접 사는 것도 시연해서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를 보여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 기업이요.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한 몫을 하기 시작한 거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고 변동성이 있겠으나 하여튼 메인 스트릿에 지금 정상적인 그런 메인에 지금 두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0시 반부터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이제 거래가 몇 시에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자는 사람이 몰리고 팔자는 사람이 몰려서 되겠지만 이게 기존의 IPO랑 다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IPO보다는 거래가 이제 빨리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고요. 총 1억 1,500만 주가 지금 풀립니다. 상장되는 주식 수요인데요. 이쪽에서 제시한 기준 밸류에이션은 1,000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비싸다 싸다는 제가 할 말이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판단을 시작할 텐데요. 1,000억 달러는 건 어느 정도냐면 나스닥이 상장돼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면 계세요. 나스닥 상장돼 있고요. 그래서 뉴욕 거래소도 위에 모회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 두 곳의 매출의 한 1.5배까지 가정해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가장 이 표 중에 핵심은 이 수수료가 말이죠. 수수료가 기존의 주식이 0.01%인데 얘네들은 0.46%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데 장기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판단이 쉽지 않으나 월가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은 이게 5분의 1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200억 달러까지 한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오늘 바로 2,000억 달러가 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은 진짜 좀 이런 상장 초기에는 기대감을 엄청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냉정하게 좀 시장이 안정된다면 하시는 것이 정상적일 거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코인베이스 오늘 밤에 이제 14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라는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는 월가이드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